조선의 왕을 괴롭힌 질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한의사 이상곤 선생님께 청해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조선시대 왕의 질병을 보면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가 어떻게 고통받았는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왕의 질환은 역사적 상황의 산물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요. 오늘 이 시간에 그 사람들이 알았던 질병은 어떤 것이고 현대에 적용할 만한 건강 비법은 무엇인지 알아볼 것입니다. 네. 첫 번째 알아볼 왕은 17대 왕 효종인데요. 효종은 어릴 때 병자호란을 겪었고 청나라로 끌려가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죠. 네. 그래서 그 뒤에 왕 즉위 후에 북벌을 시도한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러나 사망 직후에 시체가 너무 부풀어 올라서 관이 맞지 않아서 독살설을 제기하기도 하는데요. 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소갈병을 앓았던 것으로 우리가 추정을 합니다. 아니 얼마나 부었으면 관이 안 맞을 그러게요. 정도였을까요? 아니 근데 우리가 소갈병이라고 한다면 왜 쟤는 소갈딱지가 밴댕이 소갈딱지야. 어? 그 소갈딱지가 작은 사람이 소갈병을 앓는 건가요? 그럼? 아니, 이게 그거예요? 아닙니다. 전혀 다른 아니, 질문입니다. 다른 거예요? 예, 소갈병이 뭐예요? 예. 소라는 것은 태운다는 뜻인데 예. 살이 빠지고 윤기가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아. 예. 갈은 갈증을 의미하는데요. 어. 몸 안의 진액이 말라서 인슐린이 부족하고 그다음 병에 걸리면 일단 살이 빠지고 목마름이 오는 현대의 당뇨병하고 똑같은 증상입니다. 아, 소갈병이 당뇨병이군요. 예. 효종의 즉위 첫 해부터 사실은 우리가 황금탕, 양열청화탕, 청심연잠 이런 기록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런 기록들은 동의보감에 보게 되면 소갈병의 치료에 권장하는 그런 처방들인데요. 네. 예. 즉위 초반에 왜 당뇨를 앓았을까요? 이것이 사실 이번 시간에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네. 아니 사실 당뇨하면은 우리 먹는 거가 제일 좀 그치. 네, 중요하잖아요. 그렇습니다. 효종은 사실 식탐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아. 굉장히 유명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자료들이 있는데 네. 효종 8년에 보게 되면 유명한 유학자 송시열 선생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명자가 말하기를 음식 탐하는 사람을 천하게 여긴다. 예. 그걸 왕한테 그걸 갖다가 얘기를 했다고요? 예, 그렇죠. 막 나간 거죠, 사실. 아니 음식 탐하는 게 어때서? 아니 먹고 싶으면 먹어야지. 아니 근데 왕한테 아니 그러니까 작작 탐하셨어야 되는데 얼마나 탐하셨으면 왕한테 천하다는 표현까지 이렇게 썼다고 한다면 그렇죠. 그건 완전 돌직구를 예, 예. 심하다 당신은 뭐 이런 얘기를 했던 식탐이 거네요. 좀 지나칠 정도셨네요. 예, 상소문의 배경을 보면 예. 효종이 먹고 싶은 전복을 그 신하들한테 압박을 하고 신하들은 다시 백성들을 다그쳐서 우리가 전복을 따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뭐 지금 이야기하면 이렇게 할 수 있죠. 효종이 이제 진상이죠. 본인이 이제 전복을 진상하라고 했는데 백성들은 효종이 진상 손님이었던 거죠. 아 그러네. 그래서 우리 선생님 아재 개그 하신 거니까. 네네. 송시열이 직설적으로 상소를 올려서 그렇게 이제 천하다는 말까지 할 정도였습니다. 네. 이 밖에도 조선왕조실록을 보면 이런 기록들이 여러 번 나와 있습니다. 네. 그다음 두 번째는 스트레스였는데요. 아 스트레스. 효종은 사실 욱하는 성격이 많았고 거기에다가 화를 잘 내었습니다. 아. 그래서 그냥 보통 말이 아니고 네. 죽여버리겠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하들이 이렇게 하는 건 너무합니다. 이렇게 지적하는 말들이 실록에 여러 차례 기록되어 있습니다. 효종 자신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한창 성이 날 때는 마음 내키는 대로 해야 되고 그것이 끝이 되고 났어야 내가 잘못한 줄 알았다. 이렇게 반성을 하게 됩니다. 스스로 그런 고백을 하셨네요. 그만큼 본인이 화를 못 참았다는 거죠. 야. 동의보감에 보면 화내는 게 건강을 해치는데 가장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장화식기라고 한의학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동의보감에. 장화식기가 뭐냐 하면 지나친 열이 원기를 갉아먹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현대의학에서도 사실 스트레스는 당뇨에 좋지 않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네.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에서 코티졸 호르몬이 발생을 하고 이것이 혈당을 높이고 그다음 다시 인슐린 저항성을 증가시켜서
혈당 조절을 방해하는 것이죠. 네. 아니 안 그래도 당뇨가 있으신 분이 식탐 때문에 스트레스까지 하니까 계속 악순환이었겠네요. 그렇죠. 굉장히 심해지면서 이제 드디어 효종 심령이 되게 되면 다리도 가늘어지고 힘이 없어지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거기에다가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물을 찾게 되고 갈증이 더 심해지는 것이죠. 네. 결국 당뇨로 효종은 사망하게 되는데요. 네. 동의보감에 보면 소갈병의 끝에 종기가 난다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종기가 나요. 예. 그런데 효종의 머리에서 드디어 큰 종기가 났습니다. 그래서 다른 의의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경솔하게 침을 놓아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만류를 하는데 또 다른 의의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환홍 상태의 종기를 그냥 둘 수는 없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침을 놔서 치료를 하게 되는데요. 네. 우리가 고혈당 상태가 지속이 되면 혈액이 걸쭉해지고 혈액순환이 잘 안 되면서 혈관이 망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상처 부위를 찔러가지고 이렇게 내게 되면 결국은 세균 감염도 유발하고 잘 회복이 안 되게 돼 있거든요. 침을 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네. 그런데 탁 찌르고 나니까 그때 당시는 효종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시원하다. 너가 아니었으면 죽을 뻔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결국은 과다출혈로 사망하게 됩니다. 어머나. 그러니까 일종의 의료 사고로 돌아가시게 된 거네요. 예. 근데 지금 현대인들도 당뇨가 워낙 많잖아요. 예. 그러면은 이제 또 어르신들이 또 많이 걸리는 병이고 그때 당시에도 당뇨를 치료하는 무슨 방법이 있었던 거예요? 조선 임금들은 사실 소갈병에 앓은 분이 여러 분이 계신데 그래요? 특히 효종이 소갈병 치료를 위해서 많이 썼던 것은 오미자, 옴미자. 예, 연뿌리즙, 인삼 이런 걸 많이 썼는데 네. 인삼은 우리가 그 인슐린을 분비하는 췌장을 보호하는 것도 있고 혈당을 내리는 효과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현대에서도 당뇨병 환자에게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예. 효종은 또 뭘 썼냐 하면 연자죽을 많이 먹었는데요. 연자죽. 연자죽? 뭐 처음 들으실 텐데 연꽃의 열매를 연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아, 동그란 거요. 예. 큼지막한데. 예, 맞습니다. 연자를 갈아서 만들면 연자죽이 되는데 이 연자죽을 먹게 되면 연꽃이 번뇌를 없애듯이 스트레스나 화를 진정시켜주는 효과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효종도 이 스트레스가 많고 잠이 안 왔기 때문에 이것을 많이 먹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저희 한의학에서는 사실 우리가 당뇨에 가장 많이 쓰는 처방 중에 하나가 청심연자임이거든요. 그래서 연자와 인삼은 좋은 궁합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미자, 인삼, 연뿌리즙, 연자죽 요 정도를 기억해 둬야 예, 되겠네요. 예. 네. 아유 우리가 효종 얘기를 너무 오래, 네. 우리 효종 두 번째 어르신. 왕은 네. 예, 선조입니다. 선조. 예. 임진왜란과 정류재란을 겪은 정말 고통을 많이 받은 왕이죠. 그렇죠. 뭐 어리석은 왕이라고 이야기도 하고. 그런데 선조는 평생 동안 감기를 달고 살았습니다. 아이고. 그 당시에는 감기를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곱불일. 예. 꿀. 네, 많이 예, 곱불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그게 현대 말로 하면 코에 불이 났다는 이야기거든요. 코에 불이 났다가 곱불이야. 그래서 콧물, 코막힘 증상을 통칭하는 말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군요. 선조의 감기는 효종과 마찬가지로 스트레스로 인한 경우가 많다고 보는데요.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으면 콩팥 위에 내분비 기관인 부신이 스테로이드 호르몬을 분비하고 그 스테로이드 호르몬이 면역 기능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감기가 잦았던 것이죠. 두 번, 다른 질환의 증상이 아니라 말 그대로 감기를 자주 앓았던 거네요. 그렇죠. 그런데 특히 이제 선조가 많이 앓았던 것은 후비루 증상입니다. 후비로요. 예. 아까 우리가 곱불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콧물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게 만성이 되면 콧물이 뒤로 넘어오거든요. 그래서 콧물이 뒤로 넘어오는 후비루 증상을 알았는데 이걸 앓다 보니까 목에 이물감이 생기고 가래가 걸린 듯하고 예, 기침이 나고 그다음 목구멍에 통증이 생기고 호흡 곤란도 생기면서 목 쉬는 증상도 같이 곁들여진 거죠. 어머나. 그런데 당시 선조의 주치의가 혹시 누구신지 아십니까? 저 알아요. 예. 저 허준 드라마를 열심히 봤거든요. 오, 네, 그래요? 그때가 그때예요. 예, 오. 맞습니다. 예. 허준이 바로 그 주치의였죠.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다른 사람보다는 훨씬 좋은 치료를 받게 됐는데
다른 어이들은 이렇게 기침이 나니까 폐하고 기관지에 문제가 생겼다. 이렇게 해서 거기에 초점을 맞췄는데 허주는 아니다. 이거는 콧물이 뒤로 넘어간다. 이래서 딱 아셨구나. 콧물이 뒤로 넘어가는데 가장 좋은 약재가 우리가 뽕나무 뿌리거든요. 그 상백피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뽕나무 이 껍질인데 이 껍질과 살구실을 합해서 이진탕이란 처방에 같이 썼는데 이게 기침의 특효약이었습니다. 아, 신기하다. 예, 지난 설 연휴에 우리가 폭설과 강풍이 많이 불면서 우리가 감기를 앓은 분들이 대단히 사실 많이 맞아요. 늘었습니다. 많아요. 너무 거기에다가 많아요. 독감까지 유행하면서 우리가 폐 건강을 걱정하시는 분들이 대단히 많은데요. 네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왕실에서 했던 오가다차라는 것을 한번 소개를 하겠습니다. 오과다차. 예. 오과다. 우리가 폐의 건강은 꽈리하고 비슷하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꽈리가 이래 촉촉하고 이래 따뜻해야 되듯이 촉촉하고 따뜻한 게 가장 핵심인데 이 호두를 먹게 되면 폐가 촉촉해진다고 합니다. 호두. 예. 그리고 우리가 기침으로 늘어난 폐는 은행으로 진정을 시키고요. 네. 그다음에 밤, 생강, 대추는 모두 폐를 따뜻하게 해주거든요. 그래서 조선왕의 감기 치료에도 이게 굉장히 자주 쓰였습니다. 네. 그래서 혹시 기침이 자주 나고 면역력이 떨어진다면 이런 음식을 먹어보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그러면 호두, 은행, 밤, 생강, 대추를 다 따로따로 먹어요? 같이 따라서 먹는 것을 오과다차라고 하는데 같이 다려 먹는 걸. 예, 예. 같이 다려서. 이 약차로 먹는 것이죠. 네, 네. 마지막으로 할 왕은 이제 영조 임금입니다. 네. 영조. 예, 영조는 사실 가장 오래 집권했다는 것과 최장수 국왕이라는 양대 타이틀을 맞아, 다 가지고 네. 있습니다. 왕 중에서는 가장 오래 사셨어요. 예. 장수하셨죠. 혹시 영조가 사망했을 때 나이가 몇 살쯤 되는지 아십니까? 조선 시대 평균 그 나이가 뭐 47세 정도 예, 됐다고 그렇죠. 그러더라고요. 수명. 수명이 예. 하셨던. 그렇다면 이제 아무래도 왕께서는 옆에 어이가 뭐 여러분들 계시고 그러니까 60세 전후가 되지 않을까. 환갑은 지나셨다. 예. 그런데 83살까지 사셨어요. 예. 대단한 왕이죠. 우와. 현대 평균 수명을 따라. 예, 거의 뭐 보셨네요. 대단하신 어떤 지금으로 장수를. 따지면은 100세 장수를 누리신 거네요. 그렇죠. 예. 왕으로 그것도 열심히 일하면서 그렇게 됐으니까. 그래서 이야. 야, 사람들은 전부 다 건강 체질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네네. 사실은 영조는 약골 체질이었습니다. 아, 골골 80이 맞네요, 그럼. 예, 바로 그겁니다. 예. 오, 그러네. 그래서 영조는 여러 병을 또 얻을 수밖에 없는 게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어머니가 무술이었습니다. 아, 무술이. 너무 천한 신분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왕세제 시절부터 본인이 어지럼증을 자주 느꼈고요. 그리고 즉위 후에는 소화기관이 좋지 않아서 늘 극심한 소화불량에 걸립니다. 그때 당시에 사람들은 이것이 이게 이제 대분경 위장의 문제라고 생각했지만 지금으로 보면 현대적 관점에서 보면 우리 몸의 자율신경이 문제가 돼서 소화불량이 온 것이죠. 우리가 아이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위장도 수축할 수밖에 없죠. 네. 그래서 자꾸 체증이 걸릴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데 즉위 18년이 되면 갑자기 체증이 거의 없다. 내가 소화 기능이 너무 좋아졌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스트레스가 없어지셨나? 예. 그러게 본인이 이제 그 비결을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네.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면 소식을 하고 그다음에 기름기 있는 음식을 적게 먹었다. 그리고 생강차와 틈틈이 차의 어린 잎을 말려서 만든 작설차를 드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진짜 요새 하라는 대로 건강하라는 대로 음식을 드셨네요. 그렇죠. 이 영조는 제일 중요한 게 어떤 이야기를 하든 간에 본인이 자기 자신의 약점을 알고 반드시 건강의 원칙을 실천을 했다는 거죠. 네. 아는 것은 우리가 뭐 팔랑귀처럼 건강 상식을 많이 알지만 실천은 잘하지 않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영조가 했던 것은 이제 한의학적 원칙에 부합하는 것이었는데요. 그때 당시에 우리는 한의학에서 소화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부숙수곡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부라는 것은 사귄다는 것이고 숙은 찐다는 것인데 부숙수곡을 위해서는 위장이 따뜻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찬 음식을 줄이고 그다음에 숙으로 복대를 찼습니다. 그래서 배를 따뜻하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했는데요. 네. 그리고 체증에 도움되는 혈을
자주 눌러줬습니다. 혀를 짚어줬다는 예. 말씀이세요? 예. 특히 이 소부혈이라는 곳을 눌렀는데 혹시 뭐 나오시면 제가 한번 저요? 예. 아, 예. 네네. 네, 네, 어유 네. 얼른 가야지 그럼. 네. 소화는 잘 되시는데 네, 그래도 네. 알고 계시면 좋죠. 여기 사지와 오지 사이 예. 손금이 지나가는 부위 여기를 이렇게 누르면 소부혈이 됩니다. 예. 한번 눌러주세요, 그럼 예. 선생님. 여기. 꽤 시원한데요. 예. 네. 근데 뭐. 제가 만약에 소화불량 상태면 여기가 아플 수 있겠군요. 그렇죠. 민감해지죠. 네, 한번 더 눌러주세요. 예. 그러면은 저기 시원해. 뷔페 가가지고 많이 먹으려면 여기 좀 눌러주면 소화도 잘 되고 그러겠네요. 근데 예. 보통은 여기를 오. 누르는 경우를 많이 예, 봐요. 여기 합곡혈을 많이 누르긴 맞아요. 하는데요. 네네네. 예, 그런데 두 번째 손가락. 여기 소부혈은 사실 우리 한의사들의 영업 비밀이기 때문에 잘 안 가르쳐 줍니다. 영업 비밀이구나. 소개해 그래서-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아유, 네. 이 감사합니다. 소부혈을 누르게 되면 우리 몸에서 특히 신경성 소화불량에 굉장히 도움되는 혈입니다. 네, 여기 넷째 손가락과 마지막 손가락 선에서 내려와서 손금과 만나는 부분. 예, 네. 그쪽을 우리가 강하게 눌러주시거나 압박하시면 신경성 소화불량이나 체증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비단 소화장애가 아니어도 좀 예. 배가 더부룩하다, 과식했다 답답하다. 싶을 예. 때 예. 눌러주면 좋겠네요. 예. 네, 위장 운동 감사합니다. 성량을 많이 높여주는 거죠. 네. 아유, 이 스티커 떼지 말아야지. 네. 좋다. 좋은 거 배웠습니다. 오, 네. 진짜 이렇게 알고 실천한 게 영조의 장수 비결인가 봐요. 그렇죠. 예. 네. 영조의 소화불량을 극복한 비결은 제일 중요한 것이 자기 몸의 단점을 잘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네. 그러면서 끊임없이 조심하고 보강하면서 치료에 힘쓴 것입니다. 네. 물론 이게 노화로 인해서 본인이 이제 치매라든지 난청이 와서 고생을 많이 하셨지만 본인이 이제 남들보다는 실천을 많이 했다는 거죠. 네. 영조의 건강 비결은 딱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 평소에 7,200번 자기가 그걸 했거든요. 이제 진단을 했기 때문에 자기 몸의 진단을 7,200번이나 의사한테 평생이요, 의사한테 평생. 7,200번 기록이 있습니다. 와. 성정원 일기를 보면 그 기록이 정확하게 남아 있습니다. 야. 그래서 자기 몸의 이제 단점을 알고 반드시 이제 그걸 준비를 한 거죠. 우리가 준비에 실패하면 실패를 준비한다고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예방하는 효과가 굉장히 컸고 두 번째는 건강 지식을 반드시 실천하는 것이죠. 실천했다. 우리가 보통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일찍 일어나고 일찍 자고 그다음에 다시 이제 좀 적게 먹으면 좋다고 하는데 네. 알기는 알지만 실천을 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예, 건강 지식은 아는 게 핵심이 아니고 실천하는 실천하는 것이 게 핵심이다. 핵심이다. 그걸 실천한 분이 바로 영조였던 것이죠. 네. 특히 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막 우리가 임금이 너무 바쁘다 보니까 식사를 거르기도 일수인데 신하들과 막 논쟁을 하다가도 야 오늘 지금 빨리 내가 밥을 먹어야 된다. 신하들 놔두고 혼자서 밥을 챙겨 드려요. 어머, 그 정도까지. 규칙적인 식사. 예. 실천이 결국 83살 건강을 지킨 것이죠. 네. 오늘 세 왕을 살펴봤습니다. 네. 효종, 선조, 그리고 영조까지. 영조까지. 네. 네. 자,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감기에 걸렸을 때 요새 이제 감기 환자들이 워낙 많으니까 감기 걸렸을 때 땀을 빼는 게 도움이 되나요? 이렇게 또 질문을 해보셨어요. 예. 우리가 감기를 영어로 catch the cold라 그러잖아요. 네. 한의학적으로도 상한이라 그러거든요. 차가움에 상했다는 거죠. 그래서 따뜻하게 해주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최근에 생리학자들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매트 클루그라는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도마뱀이라든지 토끼도 감기가 걸리면 2도씨 높여주는 데를 찾지 못하면 죽는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한의학에서는 몸을 체온을 잘 유지하는 것이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따뜻한 거 먹고 매운 거 먹고 이불 덮고 땀 빼고 이렇게 하는데 네. 조선 왕조실록에는 특히 성정원 일기에는 특별한 비법이 있습니다. 어. 임금들은 감기에 걸릴 때 반드시 대파를 7쪽씩 모든 약에 넣었다는 것이죠. 대파. 예. 파 속에는 알리신이라는 성분이 있어가지고 맵고 땀을 잘 내주거든요. 네. 그래서 한약을 드시거나 아니면 뭐 일반적으로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감기가 걸리면 파를 이용해 보는 것이 체온 유지와 면역력 상승에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기에 걸리면 콩나물국에도 파를 좀 많이 넣고, 많이 넣고. 그렇죠. 곰탕에도 좀 파를 듬뿍듬뿍 넣고. 저도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시네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아유, 오늘 아주 예. 좋은 거 배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